재배를 할 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커피의 맛을 내도록 우리가 재배하고 프로세싱하고 품종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때 그 연구가 향미 전문가인 르누아르한테 장 르누아르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드 카페 자체는 커피하는 사람들이 와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개념 자체는 뭐냐면 36개의 모든 이런 샘플들이 좋은 커피에서 나오는 향미들만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의 결점이다라고 저 장르를 나눈 건 장 르누아르가 나눈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뒤에 SCAA나 SCAE가 가져가서 특히 SCAA가 저것 따로 그 다음에 카운터컬처 커피에서 온 것 따로 자기들이 플레이버 필을 만들고 플레이버 필을 갖다가 4개의 장르로 나눠서 마치 르네드 카페 거를 대치시켜 가지고 거꾸로 르네드 카페가 나오면은 애당초 탄생할 때부터 얘는 향의 결점, 얘는 꽃향기, 얘는 뭐로 나눠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르네드 카페의 시작은 아니다. 최고급 커피에서 나오는 좋은 향미들만의 정체성만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36가지의 르네드 카페의 속성 하나하나는 정말 아름답고 또 하나는 장 르누아르라고 하는 와인 한 사람이 쓴 프랑스 사람이 영어 문장을 쓰니까 어때요? 더 어렵죠. 거기에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성적이어서 저 르네드 카페 36가지를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읽자. 이해하자. 라는 거예요. 읽어보셨어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읽어봐야 돼요. 바로 이제 그런 사례들로 이제 제가 쭉 가서 오늘 다시 나눠드렸죠.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1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볼게요. 좀 크게 해서. 한 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야 좀 크게 보이겠네요. 그냥 스타일만 보세요. 예, 르네드 카페 36가지. 36가지를 유기반응, 향의 결점, 또 기타 또 슈가 브라우닝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36가지를 갈변반응 건열방으로 나눈 거 저건 르네드 카페의 의도가 아니었다. 장 르누아르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활용하는 쪽에 가져가서 자기들이 향미를 갖다가 저렇게 나눠놨는데 저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좀 틀린 부분도 좀 있어요. 잘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보면서 뭐 액자로까지 막 4개로 건드려 놓고 거기에 보면은 장 르누아르 나오고 콜롬비아 마크가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36가지를 다 개별적으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earth 나오죠. 꽃향기. 이게 제가 일일이 다 타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대로 나가면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만 쓰고 이제 이렇게 약품 같은 걸 집어넣은 건 제가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냥 수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earth, 1번 병에 있는 흙향에 들어있는 결정적인 그 향미의 원인 물질은 지오스민이다. 저 지오스민 얘기. 2번 포테토. 이거 어떻게 강의해요? 여기서 르완다 커피 얘기해요. 르완다 커피의 포테토 디펙트. 그리고 2번 향을 맡아보면서 어때요? 감자향 나죠? 예,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여긴 다 스페셜티, 좋은 커피에서 나오는 향미들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2번의 포테토는 삶은 감자의 향이에요. 르완다 포테토 디펙트는 생감자의 의미인 거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커피 공부를 향미 공부는 여기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논문을 보고 뭐를 해도 다 이해가 갈 수가 있고 올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번의 향을 딱 맡았을 때 느껴지는 그 향을 장 르누아르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설파 계열의 여기 이름이 뭐죠? CH3가 보면 이게 메틸이에요. 메틸. 그리고 S가 들어가면 황이에요. 설파.
그리고 OH가 들어가면 알코올이 돼가지고 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숫자를 얘기해요. 세 번째 메틸이 들어가 있는 설파가 하나의 파닐, 길로 써 있는 탄소, 프로파놀, 끝의 형태는 알코올. 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자향이 나는 원인이 저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얘가 한 잔의 커피에 만들어지나? 생두를 뒤져봐도 없던데? 당연하지. 생두에는 없지. 왜? 로스팅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래?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왔어? 생두에 있는 A라고 하는 물질에서 왔어. 그럼 우리 걔는 뭐라고 불러야 돼? 향미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 향미 전구체. 이렇게 얘기하는 프리커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가지고 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생두에 있는 물질이 로스팅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담기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물질은 포테토의 감자향을 내는 건 바로 이 3메틸설파닐 프로파놀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죠. 자, 그럼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향을 특별히 정한다면 웬만큼 한 몇 개 공부하면 끝이겠네? 아니에요. 감자의 느낌을 주는 건 적어도 뭐 좀 과장을 한다면 30가지 이상의 물질들의 구성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유물질이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감자의 향을 내기 위해서 장 르누아르한테 물어봤더니 이 물질 집어넣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가지를 곁에 두시고 얘를 틈틈이 봐야 되고 얘로 처음에 한글 번역된 걸 보지 마시고 영어를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저거를 제가 작성하고 영문 번역할 때는 AI가 없었는데 요즘에 무력함을 느껴요. AI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왠지 이상해요. 걔를 거쳐야. 근데 거친 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틀린 게 많아요. 자, 쭉 볼까요? 그 다음에 가든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피 향미를 얘기할 때 완두콩은 freshness, 신선함, 식물체의 생동감. 자, 그런데 가든피 같은 경우에도 여지없이 이런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재미난 게 나와요. 이걸 읽어보세요. 얘를 갖다가 기 다 읽는 대로 다 메톡시, 아까는 메틸, CH3만 있으니까 메틸이었는데 산소가 들어가니까 메톡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이름들은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 피라진 계열이구나. 그럼 피라진이 모두 다 완두콩의 향을 내느냐? 그렇지 않다. 구조가 피라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작용기들이 어떤 것이 붙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볼 때 모든 향과 맛은 화학물질이 좌우한다. 그러나 패턴은 있더라. 그런데 어떨 때는 아로마가 피라진이나 이런 것이 가든피로 나오는데 어떨 때는 왜 얼씨로 나오고 비니 생콩의 느낌이 나오는데 저게 왜 나오느냐? 얘가 있더라도 주변에 다른 향기 성분들과 어떠한 배열을 갖느냐, 구성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린피도 갈 수 있고 얼씨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린피 완두콩에서 그 완두콩의 향을 내게 하는 결정적인 주요 물질은 피라진이다. 피라진은 링 컴파운드에 질소가 2개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피라진이라 그러면 그 벤젠 링처럼 되어 있는데 질소 2개 있는 어찌됐든 그런 느낌이 주는 것이 완두콩의 느낌. 나중에 저거 보면 피라진, 피리미딘, 피롤 이렇게 나오는데 롤이 들어가면 O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기. 만약 그걸 모른다 그러면 피라진, 피리미딘 이렇게 나오면 구조가 비슷한데 거기에 기의 화학 구조만 좀 다른 거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지. 저거를 모르면 커피를 모르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한 잔의 커피를 마셨을 때 그린피가 난다라고 묘사할 수 있느냐. 내 감각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린피의 느낌이 나왔을 때 이 커피는 정제가 잘 돼 있고 신선해서 라이블리 생동감이 있다. 얘는 묵은 커피가 아니고 보관이 잘 된 커피다 라고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큐컴버도 마찬가지죠. 오이도 프레시의 상징이죠. 오이 같은 경우에도 핵심 물질이 이렇게
너네 날이라고 나오죠. 날, AR, 알코올이라는 뜻이에요. 산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C, O가 들어가면 알데하이드.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O가 들어갔는데 왜 알코올이라고 하고 알데하이드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불러요. 알데하이드, AR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대신 이제 알데하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알코올, 휘발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벼운 향이다 라고 연관시키면 돼요. 그러면 가벼운 향이 뭐가 있죠? 꽃향, 과일향, 지금 이런 허벌향, 프레시, 신선한 향이라는 거죠. 오이 향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30만 원씩 넘어 비싸게 주고 르네드 카페의 4번 병의 향을 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낱개로 안 파니까. 하지만 오이 향은 집에 비누를 오이 비누로 바꾸면 세수할 때마다 그냥 오이가 바로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생활 속에 르네드 카페가 학교에 와서만 맡고 집에 가서는 굳이 그거 없어도 된다. 장미향은 이 방향제가 가장 장미향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제 스트로우는 어려워져요. 스트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푸라기다. 저거 어떻게 배웠어요? 디펙트다. 커피가 오래 묵은 커피에서 나오는 것이다. 혹은 로스팅을 할 때 언더디벨로프, 베이크드가 될 때 스트로이가 나온다. 따라서 로스팅의 디펙트거나 아니면 보관상의 디펙트이거나 아니면 성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언라이프된 덜 익은 생두에서 나올 때 그런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할 때 스트로우, 지푸라기 느낌이 나온다. 그래서 킬. 자,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 르누아르는? 여기 한번 볼까요? 뒤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언뜻 보니까 뒷 시간이 제 수업 때문에 계속 밀려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혹시 뒤에 수업이 최나건 교수님이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정해진 거는 8시 시작. 8시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그 시간표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오케이. 지난주에 이렇게 전철 타고 가는데 논현역에서 난 갈아타고 가는데 끊기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저렸지만 그래도 뭐예요? 고통 없이 변화 없다. 그렇죠? 자, 볼까요? This is the penetrating smell of the stalk of cereal 라고 나오죠. penetrating smell. 굉장히 멋진 얘기죠. 찌르는 듯. 그죠? 스트로를 딱 느꼈을 때 딱 짜릿한 느낌이 있다. 지금 그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와인에서도 스트로 같은 그런 느낌은 굉장히 환영하고 다양성으로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한 사람이니까 스트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거, 스트로, 얼씨, 메디시널, 러버, 이거는 모두가 다 긍정적인 스페셜티 커피에서 나오는데 양이 문제인 거예요. 러버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세요. 고급 커피에 복합미를 부여하는 특이한 성격의 것이다. 근데 러버만 감지만 되면은 오버액션으로 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거는 곡물의 줄기에서, 곡물의 줄기. left standing이면 뭐예요? in the field. after harvest.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들판에 딱 남겨져 있는 지금 땅에 뿌리를 받고 남겨져서 서 있어서 사실은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 스트로이를 딱 맡을 때 그때 촥 생동감이 느껴지고 짜릿하게 오는 식물체인데 마른 느낌도 나오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기억하는 방식인데 단맛이 도는 거죠. 풀잎에 아린 털페닉하거나 아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건초, 헤이가 한번 말린 다음에 부드러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날카로움이 한번 잦아든 느낌. 그런데 얘도 미세하게 발효는 일어났겠지만 당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거는 발효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수분이 날아가면서 식물체가 마르게 되는 거죠. 말라가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성분들이 물기에 의해서 잦아들기도 하고 물기가 날아가면서 구조 자체가 향미 성분을 잃어버려서 본질적인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이 후각적으로 자극적인 작은 느낌이 나오지 않고 이제 그거는 각자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데 4번 병에 스트로에 있는 것은 지금 그거에 생동감도 있고 식물체처럼 그런 거친 느낌이 있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뭔가 나를 확 일깨워준다. warm 따뜻함이에요. 포근함. 저건 맛으로 따진다면 스윗니스 쪽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그레시라고 하는 건 뭐죠? 저거를 그레시가 딱 나왔다고 해서 잔디 깎을 때 혹은 생대추에 파란 대추 덜 익은 걸 먹을 때 그때 그 아린 느낌 있잖아요. 이제 한번 안 좋게 보이면 저 단어들이 다 안 좋게 보이지만 지금 warm, 따스하고 그레시,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느낌. 어kin to 뭐와 비슷하면 cut hay, 막 잘라낸 hay, 건초. 그 느낌이란 얘기예요. 그거와 비슷하다. A sample is extract hay. 그래서 이 물질은 스트로이에 있는 이 르네드 카페 5번 병에는 화학 물질이 없어요. 그냥 건초, 말린 풀에서 추출한 추출액이다. 그죠? 건초의 향은 특정한 물질을 조합시켜서 만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헤이에서부터 뽑아낸 그 익스트랙트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시 읽어봐야겠죠? 응? 아니 아예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읽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오늘은 나눠진 유인물의 1번 얼씨 갖고 한번 해볼까요? 시더. 이 시더는 애프리커트, 살구와 이 36가지의 장 르누아르가 얘기한 36가지 중에 시더와 애프리커트는 유니크한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형용사를 보게 되는데 2번 한번 볼게요. 시더에서 The smell of cedar in coffee. 잘 보이시나요?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exquisite 하다는 거. exquisite. 저거는 이제 우리가 르네드 카페의 향미의 평형, 감각 형용사를 즐기는 방식인데 exquisite 하다는 용어는 아로마키트에서는 시더와 애프리코트에서만 나와요. 장 르누아르, 와인 한 사람들은 exquisite 하다는 용어 거의 못 들어봐요. 이거는 남다른, 다른 것들은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멋진. 그러니까 뭐냐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오직 이 향을 딱 보면 딱 얘라고 느낄 수 있는 얘의 정체성. 시더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 우리가 얘기할 때 향나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는 달리 미국이나 이런 문화에서는 아이들 공부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모기약 대신에. 응? 그래서 시더의 향을 갖다가 한번 느껴보시고 예전에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연필 이렇게 깎아봤어요? 깎을 때 향나무 난다 그러죠? 그게 시더 향이에요. 지금은 1990년 이후에는 전 세계가 법적으로 아이들 나무에 시더를 못 쓰게 했어요. 연필로 인해서 베어지는 그 히말라야 삼나무가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것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연필을 못 쓰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1990년대 초등학생 이후부터는 향나무 시더 향에 약해요. 그리고 저희들이니까 또 이상하네. 제사 때 향을 지금처럼 꼽지 않았어요. 제가 제사 때 가면 할아버지 방에 가면은 제사 준비하라 그러면 나무 토막에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벗기면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거를 향을 피울 때 딱 넣으시면 그게 향이었거든요. 그게 모두 다 향나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쫙 검색을 해서 찜질방 새로 문 여는 데를 찾아서 흰옥기탕에 가시면 돼요. 바로 그거.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얘와 비슷한 것이 편백나무, 삼나무. 그 흰옥기가 바로 일본의 삼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백나무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우리 여기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이 지금 광주에서 크게 그 커피 농장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주변 편백나무가 많죠. 자, this exquisite scent. 이 특출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is the hallmark, 어디의 상징이다.
뭐냐면 of some the thoroughbred coffee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퍼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있다, 커피를 좀 잘한다 라고 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더 향이 나는 것 이 자체가 그 좋은 커피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고, it never dominate. 자, exquisite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들어가요. it never dominate. 그 향은 the others aroma, 다른 향들을 억누르지 않아요. dominate, 이렇게 짓누르지 않고 자기가 튀어나가질 않아요. but rather, 대신에 it combines with 잘 기억해 두세요. mingle with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잘 어울려요. 조화로워요. 이 향 자체는 주변의 향과 잘 어울려요.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가서 자기가 잔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과 subtly, 굉장히 미묘하게. 그래서 향나무의 느낌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배경이냐면, 커피에서 히노키나 산마나 향나무가 나온다면 주변에 다른 향을 봐라. 반드시 있다. 긍정적인 향들. 주변에 화한 느낌의 꽃향이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티향이 보일 수도 있고, 얘는 혼자 치고 나가지 않는다. 담뱃재의 느낌, 뭐 커피에서 탄 느낌은 뭐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놈 때문에 다른 걸 다 눌러버리죠. 우리가 그걸 도미네이트 하는데, 이 시더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미묘한 향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좋은 덕목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mingle gracefully, mingle gracefully라고 하는 용어가 앞에 있는 combined with subtly와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문장을 하나하나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이게 와인을 한 전문가가, 프랑스인이 이 향미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아까 예멘 모카 커피에서도 이런 느낌이 났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지만, 얘가 묘사로 들어가면 얘 그 너티한 느낌이 주변에 있는 그 초콜릿한 느낌과 잘 어우러지는데 잘 아주 섬세하게 섞이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얘 혼자 앞서지 않고 주변에 있는 향들을 함께 이끌어주네 이거죠. Constitute what? It be appropriate to the cell called the bouquet. 이 부케라고 하는 것이 꽃향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와인에서 부케는, 여기서는 부케는 우리가 하니 꽃다발. 그래서 꽃다발이니까 어떻게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다양한 꽃향의 풍성함을 부케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와인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부케는 와인에서 오크 숙성을 통해서 발현되는 2차적인 향들을 부케라고 해요.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 부케 향이 좋은데? 괜찮은데? 그러면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래? 그러면 오크 숙성에 나오는 상징적인 향이 뭐예요? 토스트, 그다음에 바닐라, 오크의 참나무 안에 이걸 불로 그을려 가지고 거기다 와인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우러나는데 실제로 바닐린이 검출된다는 거죠. 바닐린의 역사와 또 관계에 있는 역사적 인물이 누굴까요? 지금은 눈이 마주친다 그래도 답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누구죠? 프랑스의 잔다르크죠. 잔다르크 한번 쭉 찾아보세요. 잔다르크의 유골을 찾아냈다라고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와, 잔다르크의 유골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죠. 어느 집이 천장을 수리하는데 함이 나왔고 거기에 마녀 사냥에 의해서 희생된 딱딱딱 따져보니까 잔다르크였어요. 프랑스가 난리가 났어요. 야, 잔다르크의 유골을 찾아냈다 했는데, 역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 학자들은 달라요. 학자들이 딱 거기에서 나온 붕대나 아니면 이런 물질에서 뭐를 채취해요? 바닐린을 채취하죠. 바닐린이 형성된 걸로 봐서는 얘는 잔다르크의 시대의 것이 아니다. 자연적인 그 바닐린은 그런 짧은 기간에 형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잔다르크의 유골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논란을 딱 끝내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부케는 바로 그거예요. 오크 숙성된 다음에 2차적인 향, 나무의 느낌, 바닐레의 느낌, 아까 얘기했던 초콜릿의 느낌, 와인에서 초콜릿의 느낌이 난다, 카카오의 느낌이 난다, 다 레드 와인이죠.
화이트 와인에서 초콜릿 느낌 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죠. 오크 숙성을 안 해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샤르도네는 오크 숙성하지 않느냐. 하지만 샤르도네 숙성 정도 갖고는 뭐 바닐린은 바닐라의 느낌 나오진 모르지만 다크 초콜릿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화이트 와인에서 초콜릿한 느낌이 나오면 저도 좀 한 잔 주세요. 이스모와 프로나운스. 프로나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이건 부캐.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드러나냐 하면은 멀처 하베스트. 완전히 그 성숙된 느낌. 완전히 중간에 뭐를 딱 급하게 수확하지 않고 커피라고 할 때에도 완전히 숙성돼서 잘 익어서 거기서 나오는 씨앗에서부터 비롯되는 완성도가 높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드 카페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쭉 넘어가면 클로버 이렇게 화학 물질이 나오는 건 그 물질의 원인 물질 쭉 들어가서 굉장히 많죠. 자, 요거를 그리고 나서 요 뒤에 거는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한 건데 우리가 유기화학, 커피화학 강의를 제가 또 하긴 하지만 요 뒤에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커피 아로마의 36가지의 패턴을 딱 봤더니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파날 이런 장르들이 있고 쭉 지나가서 그래서 이거를 스위트워 캐러멜, 얼시 노트 이런 느낌을 주는 화학 물질들 이건 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 얼씨라고 하면 하나의 물질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의 물질이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그다음에 페놀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이 페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아야콜 같은 경우에는 에소프레소를 30초만 추출하라고 하는 원유 물질이 되죠. 30초 이상 될 때 이런 물질들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얘들이 나오니까 나빠진다? 얘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니에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아까 도미너트 하듯이 뒤에 무거운 물질이 앞에 나온 여린 것들을 다 눌러버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자, 요거를 오늘이나 내일 저녁에 제가 그 학습 자료에 올릴 테니까 보관하시면서 열심히 좀 읽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또 어느새 이렇게 됐는데 얼씨 빨리 읽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나눠 드렸던 즐거운 OX 퀴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즐거움이 보이면 지레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즐거워지시면 돼요. 대신 더 끔찍한 게 있죠. 뭔가요? 즐거움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냥 OX 퀴즈가 되면 안 되죠.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거, 예, 맨 뒤에 얼씨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대신 여러 선생님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걸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1장부터? 영문으로 할 거예요. 영문으로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지금처럼 풀을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지금 커피 공부 영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얘가 제일 힘들어요. 논문이 제일 쉬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앱스트랙트만 보면 그림과 사진이 있어서 걔는 쉽고 그 다음에 얘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이제 이 책이 좀 어렵기는 해요. 이제 실습책, 로스팅이라든가 기술적인 거, 브루잉은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걸 보면 요번 학기에 될지 모르지만 그 브루잉의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테드 링그리슨 브루잉 메소드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맞지 않지만 너무나 그거를 많이들 요구하니까 그것도 한번 원서를 읽어볼 거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내용의 용어의 정의를 번역서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보자라는 거예요. 번역한 것을만 보시면 원뜻과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위에 이거 잘 보시면 이거 보셔도 돼요. 자, 장 르누아르는 각 챕터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맨 끝에 네 가지까지만 어로마틱 그룹 36가지마다 번호가 부여한 다음에 1번 들어간에 있는 병 이 얼씨는 아로마의 그룹 중에 얼씨, 흑향 쪽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병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향기적인 특징을 묘사해요. 그래서 aromatic feature of the sample이에요. 여기에요. 첫 번째 aromatic 그룹은 얼씨에 포함된다. 두 번째 aromatic feature of the sample은 뭐냐면 그 병에 들어가 있는 액체의 성격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the smell of earth in 커피는 이제 커피에서 얼씨가 느껴질 때는 무엇이냐 하면서 여기에서 자기의 그 지적 유의를 마음껏 발휘를 해요. 그래서 영어가 여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단계가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장에는 커피 테이스팅, 이 부분은 지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묘사만 봐요. 지금과 다른 것들이 많아요. 왜? 1997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FNCC, 콜롬비아가 제공하는 그리고 남미 쪽의 커피, 그 다음에 철저히 자기가 프랑스는 전 세계 커피가 다 모였던 곳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커피들만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향미 공부를 할 때 얘는 빼도 돼요. 아예 안 보는 것이 더 약이 되는데 다만 저 와인 전문가가 커피의 향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갖다가 엿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1번, 지금 수업 때문에 하는 모양이구나. 여기서 보면은 쭉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에 보면은 핵심적인 게 지오스민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 들어가 있는 omnipresent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편재되어 있다. 그래서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공기 중에 잔뜩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미세하더라도 이 먼지, 흙 냄새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공기 중에 편재되어 있느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그 강도, 공기 중에 있는 지오스민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자. 그 중에 개미, ant size.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 중에 개미가 차지하는 정도의 양만큼 공기 중에 지오스민이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캐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arthy taste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흑향이 나오면 어때요? 흑향 나오니까 안 좋죠? 버리세요. 묵은 거예요. 할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커피는 세 가지 타입의 얼씨한 게 있는데 디센딩 오더, 위에서부터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토양, 얘는 뭐예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흑향이 제대로 잘 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드 그레이, 빨간 토양, 테라로사죠. 빨간 토양은 조금 더 다른 그 냄새들이 좀 나는 거고, 그레이는 이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부패되지 않은, 그거는 그레이 토양은 안 좋지만, 블랙 커피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알지만 좋은 커피에 특별함을 부여하는 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 36가지는 우리 진도와는 상관없이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커피를 일상에서 마실 때마다 묘사가 나와요.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커피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커피가 좋은 커피는 향미로 내 감각으로 구체적인 속성의 정체성을 주는 커피들이에요.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기초가 흔들려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늘 공부하고 있다. 좋은 커피를 마시고 좋은 커피를 기억하고 좋은 커피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왜 그런지 그러기 위해서 르네드 카페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르네드 카페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둘이 공부하면 더 좋아요. 혼자보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저 책을 구매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게 25,000원에 구매를 하시고
여기서 안 사시고 다른 뭐 데서 사셔도 상관은 없고요. 대신 이 책은 복사해서 쓰진 마세요.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면 좋아요. 응?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나 졸업했는지 알았는데. 그 계속 일이랑 다 겹쳐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논문 쓰려고 하다가 네. 이렇게 한 거죠.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또 결혼도. 했어요? 예. 난 몰랐네. 그, 축하해요. 예, 감사합니다.